자, 이번 시간은 연속 확률 변수, 그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정규 분포, 그다음에 이게 이제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표준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개념들을 알아야 표준화하기가 쉽다. 자, 기초 개념을 차분하게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있어요. 되게 높아요. 자, 개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 그죠? 이거하고 연속 확률 변수인데, 자, 이거는 앞선 시간에서 지금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분포도가 연결돼 있죠? 이항 분포죠? 자,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확률 변수죠. 변수가 이산되느냐, 흩어진 거냐, 끊어져 있는 거냐, 이게 연속되는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이, 포인트가 뭐냐? 이산 확률 변수나 이항 분포는 확률 변수가 유한계예요, 유한계. 유한계라는 거는 x축, y축 이렇게 놨을 때 확률 변수를 x로 놓거든요. 확률 밀도함수에서 보면은 얘를 x축에 넣는 거예요. 근데 꼭 디지털 0과 1로 표현되는 것처럼 딱딱딱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정수라든지 자연수, 그죠? 자, 이런 것들 셀 수 있는 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셀 수 있는 것들로 잘 나타납니다. 근데 연속은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내재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됐다는 말 속에는 확률 변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어떤 임의의 구간에 있던 그 변수는, 확률 변수는 모든 확률 변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합니다. 모든이 중요하죠. 이해 가요? 자, 이걸 가질 때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학에서는. 자, 이게 개념이고요. 첫 번째, 여러분 확률 밀도함수 있죠. 앞에 강의에서 쌤이 기출을 제일 먼저 풀어줬을 거예요. 뭐 이런 함수가 있다. 예? 0, x. 자, 요 면적 구하는 거, 이 변수는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공식만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도록 먼저 유형을 강의해 드린 겁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조건은 뭘까요? 만약에 예를 들게요. 확률 변수가 라지 x가 구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이 변수 값이 이 구간 안에서 모든 실수 값을 가져요. 자, 이러면 연속 확률 변수라 부를 수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자, fx라고 할까요? 자, 얘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죠? 물론 이 별량값 변수는 알파, x, 베타.
요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죠. 이거 구간으로 존재하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확률 밀도 함수 제가 풀어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전체 면적의 값, 그죠? 또는 이렇게 지정값을 구간값을 주잖아요. 알파, 베타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면적 이거 구하라고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확률 변수 이 구간 0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얘를 AB라고 하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헷갈릴까봐 정확하게 할게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근데 얘가 AB.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수 y는 fx하고 그죠? x가 알파, x가 베타. 얘가 만드는 면적이 뭐가 돼야 돼요? 면적, 넓이 1이 되죠, 1. 그래서 조가딱 깨놔도 얘는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입니다. 확률. 확률은 전체 확률은요 1을 넘지 않아요. 0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확률은. 자, 이해 갔죠?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이해 갔죠? 자, 이때의 fx를 뭐라고 그래요? 확률 밀도 함수다. 자, 이제 이거는 앞에서 풀어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앞에서 해드렸죠. 뭐로 해드렸죠? 성질. 뭐 했습니까? 평균. 자, 쭉쭉 불러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지금 사실 졸려요. 근데 이거 실수할까봐.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했으니까 뭐 할까요? 표준 편차? 그렇죠. 바로 나와야죠. 절대값 A. 그죠? 시그마 X. 그 다음에요. 분산해야죠. A제곱. 그렇죠.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 갑니까? 이걸로 기출문제 나온 거 풀어드렸어요. 뭐까지 해서? 이거까지 해서. 시그마. 아니죠. 시그마 했으니까 뭐예요? 잘 나오는 거. 수능에 나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죠? 뭐, V, X. 자, 별량의 제곱한 거의 평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지금 조심스럽네요. 실수할까봐. 자, 빼기. 뭐죠? EX의 평균의 제곱. 자, 이 공식 많이 써먹습니다. 출제하면 이걸 써먹어요. 그 다음에 확률 밀도함수의 특징 뭐 있다고 그랬죠? 대칭형으로 나올 가능성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가운데가 뭐예요? 별량값이 평균이다. 자, 이거 써먹는 거 2번이나 나왔어요. 2번.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니까요. 정적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죠. 왜? 우리 정적분 배울 때 fx 나오면 요거 y는 0이라는 것과 만나는 면적 해가지고 구간값으로 했잖아요. 그걸 기호정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천천히 할게요. 제가 조금 좀 마음이 조급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할게요. 정확하게. 자, E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적분으로 알파, 베타. 그죠?
x fx. 이 증명은 안 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냥 문제 풀 수 있을 만큼. 기호는 근데 암기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풀 때 도움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vx는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알파 베타까지. 그죠? x 마이너스 인자 팩터 제곱했죠? 그 다음에 fx dx 하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이거 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알파 베타 x제곱 fx 뭐가 됩니까? dx 빼기 m의 제곱. 자, 여기서 m은 팩터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중앙값? 그렇죠. 2x. 자, 기억하시고요. 미들.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뭐야?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그죠? 자, 요거 암기 꼭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에서 확률 밀도함수는 이미 해드렸지만 딱 하나만 한번 풀게요.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확률 밀도함수로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래프, 자, 이런 거 0에서 3까지라고 칩시다. 근데 구간값이 정해졌어요. 2분의 1,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뭐 3전 2분의 5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빗금친 부분, 이 전체 삼각형 여기를 미지수로 하나는 미지수 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3의 1하고 줬다고 칩시다. 근데 요 면적 구하래요. 요걸 문제로 발제로는 어떻게 할까요? P 2분의 1 확률 변수 X 2분의 5. 그러니까 이 사이에 확률 변수가 들어갈 확률, 그거는 요거죠. 요 면적이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제 말 이해 갔죠? 그러면 이 함수는 만약에 y는 이퀄 ax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거죠. 2분의 1을 대응한 함수값, 얘 함수값. 면적은요,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앞에 수능 기출에 출제됐던 이 확률 밀도 함수도 쌤이 이렇게 풀었어요. 보여드렸죠. 기억나죠? 이해 갔습니까? 근데 요거 풀 때 어떻게 푸는 거죠? 첫 번째가 스키마가, 그렇죠. 이 전체 면적이 1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전체 면적이 뭡니까? 삼각형 면적이죠. 2분의 1 곱하기 요거, 그죠? x 델타 x 이 델타 y. 그러면 3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3a. 그럼 삼각형 면적이죠. 전체 면적 여기 얼마야 돼요? 1. 미지수 하나니까 상수 주면 끝. 이해 갔습니까? 얼마요? 그러므로 a는 9분의 2. 이해 갔습니까? 9분의 2니까 여기 y값 함수값은 3분의 2. 이해 가요? 여기는 x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가 9분의 2예요. 기울기가 9분의 2라는 뜻이에요. 비율이. 자, 그러므로 y는 9분의 2x. 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얘의 뭡니까? 원소들이죠. 그게 바로 TFT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립. 자,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넣어보면 되죠. x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2분의 1 약분 9분의 1이 되네요. 여기 9분의 1. 요거 얼마예요? 2분의 5. 이해 갔죠? 그럼 여기 9분의 5. 자,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 더하기 요 삼각형 면적이죠.
이해 갔습니까? 면적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 거죠. P. 확률 변수가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존재할 확률. 기호 정의를 정확하게 하시면 다 연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연산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 이미 앞에서 출제 유형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정규 분포죠. 자, 정규 분포 개념까지만 해드릴게요. 표준화. 자, 3번까지 해드렸으니까요. 4번. 자, 그럼 정규 분포는 뭐냐? 정규 분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연속 확률 변수거든요. 그죠? 라지 X. 자, 확률 밀도 함수 fx가 존재합니다. 얘가 어떤 값을 갖냐면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벗어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진짜 많을 때는 옛날에는 진짜 이거를 다 증명해서 보인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fx가 이 함수를 따라갑니다.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요걸 따라갑니다. 자, 이거 설명하면 참 멍청한 거예요. 왜냐, 7일 남았는데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데 수학 교과서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한 거는 요 사실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이해 갔죠? 그냥 근데 얘 2라는 거는 이게 무리수 수예요. 수. 어떤 게 예를 들어 가지고 K 뭐 7분의 2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비례상수 그러면 상수가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과에서는 이게 무리수로 다루면서 자연로고 다루고 막 할 때 막 엄청나게 완전 기본이거든요. 요걸 잘 이해하면 할수록 이과 수학 기초가 단단하고 쉬워져요. 지금 제가 이거 뭐 문과 수학 하면서 이거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런데 정규 분포라는 건요.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프에 만약에 함수 fx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근데 여기가 미들 즉 평균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요거는 확률 변수 x축 그죠? 자, y-값이 함수로 fx가 주어질 건데 요 꼭대기 값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얘입니다. 얘. 2파이 시그마 요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갔죠? 자, x에 m을 넣으면 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수가 됐든 무리수인데 수인데 0승이 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파이 시그마 분의 1, 요 y값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요렇게만 아시고요. 제가 전해드리는 것만큼만 이해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요렇게 나타나는 확률, 연속 확률 변수 x에 이 확률이 분포된 이 그래프를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함수 fx는 정규 분포 곡선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 갔나요? 용어 정의는 정확하게 한 번만 딱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죠. 표준 편차 시그마입니다. 표준 편차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에서 치우쳐져 있는 정도.
우리 학급에서 60점 맞은 평균 60점 맞은 애들 이렇게 했는데 70점 그러면 10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분산은 뭐야? 걔네들이 몇 명이 그 근처에 흩어져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걸 기호정의로 어떻게 표현하냐?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는 이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노르말이라고 합니다. 노르말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약자 써서 n m 평균 요걸로 기호정의할 수 있어요. 시그마 제곱. 그럼 얘는 분산이잖아요. 맞아요. 평균과 분산으로 이 정규 분포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기호정의를 이렇게 수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그냥 그렇게 정했구나. 그럼 이걸 보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정규 분포라고 기호정의를 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회적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해 갔나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 곡선이 갖는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특징들 살펴볼게요. 이게 개념이고, 자, 특징들. 성질은 또 뭐가 있냐? 그죠? 보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큽니다. 이해 가죠? 자, 수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딱 닿지는 않고 근사치로 이렇게 나타나요. 꼭 정근선처럼. 이해 갑니까? 자, 이런 특징이 있고 고등수학에서는 이거 증명하고 막 이러질 않아요. 다루는 만큼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곡선과 x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 fx dx 하잖아요. 이 면적이 뭐예요? 1입니다. 에이 쌤, 그럼 확률 밀도함수 그랬을 때하고 다른 게 없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쌤이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 풀 때 그냥 fx 뭐 이렇게 하는데 인테그랄해서 dx 하면 1이야. 그래서 전체 면적은 항상 1. 자,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하면서 쉽게 풀렸다는 거죠. 제 말이 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P, 확률 변수값 A에서 라지 X, B 요 사이값 구해. 확률 변수가 A에서 B까지 이 사이값을 가질 때의 전체 요 부분의 확률을 구해. 그럼 면적값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그냥 요게 같은 의미가 된다. 이해 갔나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제 구간 정리나 이런 거는 그래서 A, B 이렇게 줄 때가 많죠, 당연히. 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퀄을 넣었으니까. 이해 갔죠? 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 특징은 뭐냐면 x가 m인 자리에서 이게 평균값이잖아요. 가운데. 자, 여기서 대칭인 종 모양이 나타납니다. 정규분포는. 이해 갔죠? 이 그래프.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종 모양으로. 자,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방금 말했잖아요. x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퀄이 빠진 건데 근사치를 구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퀄 놓고 한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또 x가 m일 때 최대값이 함수 최대값. 자, 나타난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기서 최대값도 이제 요거죠.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이해 갔죠? 자, 그다음에 요게 실제 옛날 아주 옛날 수능에는 나왔었는데 말로도 직접 나와요. 뭐냐? 편차 분산의 고유한 개념. 그게 뭐냐? 만약에 평균이 일정해요. 그러면 시그마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림의 모양이 원래 모양이 자 이랬어요. 편차가 크다는 거는 M에서 멀어지는 거죠. 편차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퍼지면서 아래로 낮아지면서 있잖아요. 옆으로 퍼집니다. 이 그래프 개형을 찾는 게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개념은 아세요. 개념. 자, 그러면 얘가 작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좁아지면서 뾰족해지는 거예요. 편차라는 거는 평균에서 멀어진 정도잖아요. 치우쳐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뭐라고 할까요? 특성이에요. 함수 특성. 자, 이해 갔죠?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일정해요. M이 달라져요. 평균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거를 오지선다로 이렇게 이제 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이 종 모양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왜? 이게 M이 평균값이잖아요. 이게 달라졌으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변형함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 상식은 알아야 되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다 아시는 거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m이죠. 표준 편차 시그마 분산 v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준화라는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표준화를 하려면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자, 몇 번인가? 5번이네요.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가 있는데 왜 표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럼 표준이라는 걸 이게 표준이야 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겁니다. 정규분포가 n 기호정의를 m과 분산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 이 학급의 영어 점수의 평균 69점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분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2점 뭐 이렇게 나타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로 이 집단의 이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점수가 약간 추상성돼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m을 0으로 놓고 가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치우쳐져 있는 시그마를 뭐 1이면 1, 2면 2. 아, 이거 초과하면 많이 퍼졌네. 편차가 심하구나. 요거를 측정을 다른 과목하고도 다 평균을 0으로 놓고 편차만 계산해 보면 수학보다 사회문화가 표준 편차가 많이 치우쳐졌네. 그래서 표준 점수, T점수라죠. 트랜스 점수. 이 T점수, 여러분 수능 점수 한 T점수가 바로 표준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점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웠구나. 어려웠구나. 이런 기준을 삼는 수학적 방법이죠. 자, 제 말 이해 갔죠? 자,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 이 상태인데 m을 0으로 놓고 표준 편차를 1로 놓고 상대적 비교를 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n 0 1의 제곱. 자, 1이 시그마니까 이건 시그마 제곱이겠죠, 분산. 똑같은데 요렇게 고정값을 정해놓고 이걸 치환해가지고 전부 다 이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치환하는 거를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얘를.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 갔나요? 제 말 이해 갔죠? 근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표준화 작업을 할 때요, 되게 특이하게 저도 좀 지금도 궁금하긴 해요. 양 대칭형이니까 두 개 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귀찮았나 봐요. 거꾸로 0에서부터 표준화 작업을 한 거를 Z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 변수 Z5하 확률 변수 X에서 Z5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요 확률 변수가 기호가 Z로 바뀌는 걸 보고 아, 이거 표준화가 됐구나, 표준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표준화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되게 간단해요. 시그마 분의 라지 X, 원래 있던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뺍니다.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에요. 이걸 표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Z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변수값, 그죠? 근데 수학자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0에서부터 요 반쪽, 이 전체 확률 밀도, 즉 확률 값은, 전체 확률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1이잖아요. 0.5 이것만 사용해 가지고 이 확률 값을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는데 문제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표준화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이 좀 걸려도 요까지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이왕 한 거 맞춰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4번, 5번, 6번 나왔고요. 자, 그러면 실전.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딱 하나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Z. 자, 이건 스몰 Z라고 합시다. 그러면 확률값,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라지 Z, 이 P가 취하는 확률 변수의 범위 값이에요.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몰 Z. 이해 갑니까? 그때 이 스몰 Z가 구간값이 만약에 0.5면 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0.1915 이렇게 나오네요. 1.0 요게 0.3413 여러분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표로 줍니다. 1.5 0.332 근데 이거 많이 풀다 보면 외워져요. 제가 이거를 40몇 번을 반복해가지고 제자를 풀게 만든 적이 있어요. 진짜로 이거 이해를 못 해갖고 지금도 기억나요.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왔는데 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0 이게 그러면 스몰 Z겠죠. 이렇게 됐는데 이 스몰 Z 값이 마이너스 1, 요 면적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P 마이너스 1 Z 라지 Z 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를 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푸냐? 어렵지 않아요. 이거 구하라는 말은요, 잘 보세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들으면 푸는 거예요. 이 반쪽이, 이 확률값이, 전체 확률값이, 이 오른쪽에 대한 전체 확률값이
자기네는 0에서부터 0.5까지만 계산하는 걸로 표를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0에서부터 Z가 0.5잖아요. 이렇게 0.5. 그죠?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 구하라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이 면적에서 봤을 때는 0.5에서 얘를 빼야지 얘가 나오잖아요. 이거 구하라는 거죠. 0에서부터 1. 이 값 구하라는 거예요. 0에서 1. 이 값 이용하면 돼요. 자, 제 말 이해 갔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해 가신 분? 이해 갔어요? 0에서부터 1까지 이 면적 구하면 이 마이너스지만 면적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 구하라는 것 같다. 이 표준화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제 말이 갑니까? 그럼 0에서 1까지 1이 여기 있잖아요. 요 면적 이게 답이에요. 0.3413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화를 이렇게 딱 보고 이 함수값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죠? 확률값을 구하래요. 이렇게 표준 전기분포 표를 주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가 1.5 이렇게 줬어요. 자, 이 면적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0에서부터 1.5 면적 그럼 0에서부터 1.5면 얘죠. 이거 더하기 어떻게 돼요? 0에서 1 마이너스 1이 표준 전기분포 표가 없잖아. 제 말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어렵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게 진짜. 그러면 0.4332 더하기 0.3413 그러면 0.7745 이게 답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구하래요. 그러면 0.5에서 표는 항상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 구간 얘를 0.5로 줬어요. 만약에 그럼 0.5가 얼마예요? 이거 0.1915죠. 요걸 빼야죠. 0.5에서 그래야 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별거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진짜로 여기 1인데 요 면적 구하래요. 여기 마이너스 1인데 0이고 어떻게 될까요? 이 면적 구하려면 전체 면적이 대칭형이니까 여기죠. 이거 구하라는 거.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0.5 빼기 라지 P 0에서부터 Z 1 이게 답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해 갔죠? 자, 이항분포를 전기분포하고 관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째요? 8번째. 뭐냐? 이항분포. 이거 기출 됐습니다. 수능. 이항분포를 전기분포 시그마처럼 눈으로 확연하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고 싶으니까 얘를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B 어떻게 돼요? NP. 자, 이렇게 나타나겠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N이 막 이렇게 무한대처럼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연속 확률 밀도 함수처럼 촘촘해지는 거죠. 확률 변수가. 그럼 전기 분포에 가까워져요. 그거를 어떻게 기호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전기분포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포는 여기가 M 시그마 자성 이거 있잖아, 분산. 그러면 평균 구할 때 이항분포에서는 어떻게 써요? NP죠, NP. NP. 분산은요, NPQ. 표준 패턴은 루트 씌우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꿔놓은 값을 표준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이제 말로 할게요. 쓰지 않고. 한 개 주사위를 450회 던졌는데 5 또는 6이 나올 눈이 160회 이상 180회 이하 나올 확률을 표준 전기 분포로 구해. 그러면 이거는 이항 분포예요. 왜? 독립 시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MP 구하고 MPQ 구해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표준화. 표준화. 이해 갔습니까?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P 뭐 얼마 Z 얼마 나타날 겁니다. 그럼 방금 해준 그 원리를 따라서 그냥 계산하고 표를 보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기출 나와요. 22학년도 확률하신 그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출제위원으로 들어오셨나 봐요. 자, 개념 설명 이해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문제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면 추정 검정 따로 한 문항 또 빼갖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